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이번 시간은 경기도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31개 시군의 지역 현안과 그리고 이 관심사들을 도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담아보는,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 현실,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청년주택 건설, 쉐어하우스 운영 등 정부와 경기도는 청년 주거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자는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의 이유 있는 제언. 청년들의 자립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 청년 주거권 실현 과제. 오늘의 의원 발언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신문의 윤종열 기자 변함없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밀입니다. 예. 그리고 평택시의 서현옥 도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글쎄요, 청년들 2030 세대의 주거 정책은 오랜 우리 숙제이기도 한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또 지방에 본가를 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도 하시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발언을 하신 건가요? 청년 주거 정책 5분 발언의 취지는 사실은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5분 발언을 했고요.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또 당장 취업과 생활을 위한 거주 공간이 조차도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학생이 아닌 우리 청년들, 취업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기 푸른 미래관에 청년들의 어느 정도 입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주십사하고서는 얘기를 했었고, 네.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대학생들의 입사 조건도 그렇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입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청년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숙사 3곳이 있는데 경기 푸른 미래관과 송파 장학관이 있고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이고요. 또 경기도 기숙사가 있어요. 수원에. 네. 그곳에서 또 이제 운영에 관한 이런 개선 방안을 좀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고, 경기도 청년 주거 정책을 먼저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된 정책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경기도 청년 주거 정책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주택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자산에 관계없이 장기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청년 정책도 여기 일원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청년들에게는 이제 작은 주택이 좀 필요하니까 보증금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월세 한 30만 원 안팎 정도의 네. 기본 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정책 토론회에서 일례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원옥 도시공사 사장이 2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9평이 채 안 되죠. 보증금이 한 1,415만 원. 그리고 월세는 28만 3천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법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네.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입주 요건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네. 좀 입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행복주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5만 호 정도를 이게 이제 입주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대학생과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의 현사시 한 8,000호 정도가 됩니다. 이 8,000호가 되는데
이 8,000호 가운데서도 실상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좀 적습니다. 네. 한 3,000호가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주택이 활발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도 그 문턱을 낮춰서 좀 적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 제도화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청년 주거 정책에 큰 어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제 주거비 보조 사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현옥 의원께서 이제 모두의 5분 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숙사 이제 이용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경기도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기숙사가 3곳이 아까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미래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송파학사나 경기도 기숙사 같은 경우 교육협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입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부서 통합과 또 입사생 통합 선발이나 아니면 청년 쿼터 제안을 이렇게 제안했었고 네네. 청년 쿼터란 어떤 것이냐면은 각 기숙사별로다가 일정 비율을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아닌 청년들이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십사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숙사로는 청년들이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새로운 기숙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네. 정부 역시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도심에 있는 호텔을 매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고 네네. 그런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어떤 숙박시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기숙사를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짚어서 이제 말씀을 요소 해 주셨는데 세 군데 기숙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세 곳이 이제 서울에 2곳이 있고요. 네. 수원에 한 곳이 있습니다. 네네. 경기 푸른 미래관은 이게 가장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됐는데 인원수도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792명이 이제 보통 전체 세 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생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84명이 이제 푸른 미래관에서 하고 있고 송파 학사에 거기에 이제 600명 정도가 원래 최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생활할 수 있는데 거기에 130명 정도를 경기도 학생들이 지금 쿼터제로 운영을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서울대학교 농대 기숙사를 활용한 경기도 기숙사가 있는데 네. 이곳에 이제 278명이 있습니다. 서울농대를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숙사는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비율도 한 30% 정도까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다 이 세 곳이 비슷합니다.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 기숙학원이 한 15만 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 나머지는 예. 한 20만 원 정도라는데 식사비 제공 정도만 비용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이 기숙학원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 군데에서 대략 한 800여 명 정도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적죠. 경기도의 전반적인 어떤 인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 수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기숙사 운영이나 어떤 뭐 수용 인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신 것이 작년 말이니까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답변이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답변이 온 거는 청년 입사 관련해서 푸른 미래관의 앞으로는 청년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네. 또한 송파 학사 같은 경우 대학생만 입사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기숙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선발 인원이 74명이고 전체적으로 한 28%가 지금 입사 중에 있어요. 네네. 이제 경기 푸른 미래관은 2021년도 지원 인원이 한 64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제 그 관리부서 통합이나 입사생 통합 선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기숙사 설립에 관한 거는 이제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 말씀 가운데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2025년까지 76,900가구를 공급하는 그런 청년 특화 주택 계획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택들을 그러니까 사들여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일종의 매입 임대 주택 형태가 될 텐데, 뭐 임대료도 상당히 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뭐 청년들은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 좀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매입 임대주택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세보다도 그러니까 한 80% 정도 이렇게 정도가 싸게. 받게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해 주는 건데,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48호 정도를 했는데 올해 계획은 195호, 매년 한 150호 이상을 이렇게 해왔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점차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이 주택이 대량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청년들이 주택 공급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것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큰 편입니다. 네.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공급 확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수요 예측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자, 서현옥 의원께서는 이제 평택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구가 평택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청년들이 주거 형태를 보면 전월세 비중이 전체 한 70%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되고 있고, 네. 가장 시급한 게 청년 주거 정책 1위가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이렇게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것도 있었어요. 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네. 집값은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 이용 시설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게 다가가는 모습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확대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도 사실은 추가 기숙사 설립에서도 우리 도의에서도 굉장히 협력이 필요한 만큼 2022년도에 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청년위원회에서도 2030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청년 주거 정책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준비하신 내용도 많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는 뭐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뼈대를 잘 세워서 계획이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특히 그 평택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현옥 평택시 도의원 그리고 윤정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